꼬리 내린 법원이 무릎을 꿇었다. 법원이 포기했다. 법원이 꼬리를 내렸다. 법원 입장에서는 굉장히 치욕적인 표현이죠. 법조계에서도 반성해야 될 대목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포기해버린 법원이 이재명 대표를 위해서 포기했다. 이런 지적들까지 이제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차기, 유력, 대권, 대선 주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것 아니야? 라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성추행 부위원장님, 이 부분은 어떻게 좀 평가하십니까? 글쎄요, 일단 본인 재판이 아니잖아요. 저는 이거를 좀 강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본인 재판이면 저렇게 안 나갈 수가 없죠.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 증인으로서 출석 요청을 받은 거고 사실 또 증인으로 법원이 한꺼번에 6차례 이 출석 요구를 한꺼번에 한 것도 좀 이례적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근데 6번의 출석 요구를 받았을 때 저는 이재명 대표 측에서 이 과태료를 부과될 정도로 좀 불성실하게 대응한 건 좀 부적절했다고 생각합니다. 불출석 사유서를 계속해서 제출을 하면서 뭔가 이런 논란이 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저는 변호인단이 좀 더 노력을 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뭔가 불출석 사유서도 첫 번째 제출하고 그 두 번째, 세 번째는 제출 안 하면서 과태료를 받으면서 뭔가 언론에서도 주목하고 사법부가 뭔가 이거를 제대로 안 하는 것 아니냐라는 비판을 계속 했던 건데 그런 차원에서는 저는 이재명 대표 변호인단이 좀 실책을 한 부분이 있다고 보고 그런 건 있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가 이 본인과 관련된 재판에서는 좀 성실하게 참여하는 모습을 좀 보여줄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뭔가 사법부가 이재명 대표 눈치 보는 것 아니냐, 이렇게 네. 이재명 대표 차기 대권이 유력하니까 봐주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을 받고 있는 만큼 본인과 관련된 재판에서는 그런 의혹이 없도록 본인이 좀 노력해주는 전 태도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자, 증인 출석, 짧게 한 예. 말씀만 드리면 이재명 대표가 6번을 미리 기일을 잡은 거는 이제 이재명 대표를 배려한 거죠. 미리 이게 기일을 잡으니까 혹시 개개기일이 본인 일정과 겹치면 그때마다 좀 연기 신청을 해둔가 해 주십시오 이런 취지였던 것이고 배려입니다. 또 하나 이재명 대표의 본인 사건과 다름 아니고 이건 뭐 굳이 제가 눈에 설명드릴 필요 없는 거고 마지막으로 이재명 대표께서 나가셔서 증언 거부권 행사해도 돼요. 일일이 다 신문에 대한 대답을 하셔도 되지만 나 증언 거부하겠습니다. 내 재판받고 있으니까 이렇게 해도 됨에도 불구하고 안 나가시는 거거든요. 이거는 문제가 있다는 거고 그다음에 처음에 그 불출석 사유서 내면서 나 모른다 그랬잖아. 나 이 사안에 대해서 모릅니다. 네. 모를 수가 없잖아요. 그럼 모르는 만큼 나가서 모르는 취지로 그냥 답변하시면 되는데 이 전반적인 것이 국민 눈에는 또 저희 눈에 어떻게 보이냐면 권력자가 사법부를 무시하는 걸로 보일 수밖에 없죠. 저희가 방탄까지 얘기 안 하겠습니다. 자, 방탄은 내심의 의도이기 때문에 그것까지 얘기 안 하겠지만 권력자면은 그 절차는 협력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권력이 있으니까 안 나가도 돼.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이 있으니까 너네가 할 수 있는 게 있겠어? 이렇게 오만하게 보일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본인 스스로가 불체포 특권 포기하겠다 여러 번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이 협조하시는 모습이라도 보여주는 것이 이게 기본적인 공직자의 도리 아닌가요? 최소한 출석은 했었어야 된다. 그리고 6번이라는 기일을 지정해 줬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지금 민주당의 대표로서 바쁜 일정 감안해서 그 시간까지 배려해서 사법부, 법원에서는 충분히 배려해 줬는데 그걸 한 차례도 나가지 않았다. 그리고 이것도 이해가 안 되지만 법원도 포기했다. 이건 더더욱 이해가 안 된다. 이런 지적들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자,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에게 8개 사건, 12개 혐의, 5개 재판이 여전히 진행 중이라면서 비판의 목소리를 더 크게 하고 있습니다. 권영세 비대위원장 목소리 들려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위증교사, 선거법 위반, 대장동, 백현동 게이트와 같은 개인 비리는 물론 국제법적 리스크가 될 수가 있는 대북 불법 송금 사건까지 8개 사건 12개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정치인이 대통령이 된다면 범죄를 저질러서라도 이기면 된다로 대한민국 윤리 도덕 교과서를 고쳤어야 할 판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현재 어떤 상황인지 다시 한번 짚어드립니다. 8개 사건 5개 재판 받고 있습니다. 자, 지금 대장동과 관련된 비리 사건 본인 재판은 아직 1심 진행 중입니다. 언제 끝날지도 모릅니다. 계속해서 지연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위증교사 1심 무죄 선고받았고 현재 2심 재판 진행 중이고요. 공직선거법 위반 2심 무죄 나왔는데 검찰이 즉각 상고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상고 이유서를 여전히 받지 않아서 지금 인편을 통해서 이재명 대표에게 전달됐다고 전해지고 있는데 이걸 이재명 대표가 받았는지 아니는지는 아직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쌍방울 대북 송금 저것도 1심 진행 중인데
몇 개월 동안 멈춰 있던 걸 최근에 다시 시작한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경기도 예산 사적 유용한 혐의, 이거는 이제 가장 최근에 시작한 재판인데 이것 또한 현재 1심 진행 중입니다. 5개 재판이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네, 이 가운데 지금 대북 송금 재판 같은 경우에는 오는 23일 열리는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됐죠. 위준교사 2심도 진행 중이기 때문에 윤기철 변호사님, 만약 이렇게 되면 이재명 대표가 지금 조기 대선이 열리게 되는 이 대선 레이스 기간 중에도 일부 시간은 법원에 좀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 아닌가요? 근데 사법부의 이런 태도와 이재명 대표의 저런 태도를 보면은 재판이 그동안에 열리지 않을 것 같아요. 아예 열리지 않을 예. 것이다. 네. 후보자 신분을 내세워서 아마 이렇게 현재 당대표 최고위원회 나간다고 정의신문에 안 나가시는 분이기 때문에 열심히 선거운동 과정인데 그래서 경선 절차도 진행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자, 이렇게 안 나가시는 거 다 이렇다 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당선 이후에는 이게 본인의 개인적 사법 리스크가 국가의 리스크로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아까 대북 송금 사건 같은 경우에는 저게 대북 제재를 피한 것도 되는 거잖아요. 대북 제재를 위반한 것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대북 제재를 위반한 분이 만약에 유죄 판결을 받게 되면 네. 그러면 국제적으로 볼 때 이걸 어떻게 제재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요? 그러니까 국제관계에 악영향 끼칠 수도 있는 것이고 만약에 미국의 태도에 따라서는 우리나라의 관계가 악화될 여지도 없잖아 있는 거고 이런 식으로 또 하나는 뭐 헌법 몇 조에 대한 해석 여부를 떠나서 이 부분은 이재명 대표께서 만약에 대통령이 당선이 된다 하더라도 재판을 계속 받게 되고 확정이 되게 되면 만약 그 공무원 신문을 잃게 되면요. 네. 그러면 또 대선 치러야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제 국가적 리스크가 된다는 거죠. 문제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이재명 대표 스스로 사실 결단을 했어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그렇게 안 하시고 있기 때문에 이제 선거를 통해서 제가 심판하는 방법은 없지만 그러나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보면 어쨌든 본인의 사법 리스크가 국가적 리스크가 되고 있다. 이 부분 한번 고민을 좀 해 주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Thank you.